한국국학진흥원 컨텐츠개발팀 전임연구원 김효은입니다. 제 발표 제목은 비대면 소통을 요구받는 이들의 놀이문화 그 함의이고요. 부제는 웹소설과 조선시대 여인들의 규방가사의 향유 방식, 리드와 글하기를 중심으로입니다. 발표문을 읽는 것으로 발표를 가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소통이 증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집콕, 랜선, 땡땡땡이 미덕이 되어가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회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온라인 학술 대회도 저는 처음인데요. 주목할 만한 문화 콘텐츠 시장의 동향은 모바일 기기를 기반으로 한 웹소설 플랫폼이다.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놀이문화로서 웹소설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웹소설의 비약적인 증가는 디지털성이 담보하는 소통에 있다. 웹소설의 향유 방식에는 기존의 소설과 다른 점이 있다. 비대면의 사용자간 쌍방향적이고 행간이나 혹은 그보다 작은 단위의 의미를 나눌 긴밀하고 유기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댓글을 통해 유의미한 지점들을 찾아낼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구받았던 조선시대 여인들의 내방 가사 역시 기존의 문학과 다른 향유 방식이 있다. 영창을 하며 기존의 가사에 변형을 준다. 그리고 그것을 필사한다. 필사와 영창이 반복되면서 여성들만의 집단적인 문학 형태가 나타난다. 이 놀이문화 역시 조선시대 여성들에게도 현대의 미디어 리터러시와 같은 높은 리터러시 능력이 있다는 것이며 영창을 통해 가사에 변형을 줄 수 있는 긴밀하고 유기적인 그들만의 소통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비대면 소통을 요구받는 2020년 6월 역시 조선시대 여인들처럼 여전히 긴밀하고 유기적인 소통이 전제되는 플랫폼이 놀이문화로서 강력하게 기능하고 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대면적으로 고립될수록 더 긴밀하고 유기적인 소통 형태를 가진 놀이문화가 발전한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들어가면서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는 물론 한국 사회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 학교, 종교시설 등은 온라인 개학과 집회를, 직장은 재택근무가 확산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었고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주목할 만한 문화 콘텐츠 시장은 모바일 기기를 기반으로 한 웹소설 플랫폼의 성장세이다. 2020년 5월 1일 기준 웹소설 플랫폼 카카오 페이지의 하루 콘텐츠 거래액이 20억을 넘겼다. 네, 하루에 20억이 넘겼다는 얘기고요. 거래액이 1억에서 10억 원으로 늘어나는 데 걸린 시간은 4년 8개월인데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증가하는 데는 8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놀이문화로서 웹소설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집안에 틀어박혀 지내는 사람들이 놀이를 만들어내는 지점은 조선시대 여인들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다. 한국국학진흥원에서 개발한 웹진 담담의 강요현은 커피 400번 젓기, 실 4000번 잣기, 달고나 커피도 우리 민족이었어 라는 글을 통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경험해야 했던 조선시대 여인들과 규방가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비대면 소통,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구받는 사람들이 가지는 놀이문화, 웹소설과 규방가사의 향유 방식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자 한다. 이 비대면 놀이문화로서의 웹소설 향유 방식, 작독이라고 하는데요. 라이트랑 리드가 합쳐진 형태입니다. 대면 소통의 대표적 문화예술인 공연계와 영화 개봉, 여행업계 등이 속수무책으로 손실을 입고 있는 데 반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소통의 문화 콘텐츠들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웹소설 플랫폼 1위인 문피아의 김한철 대표는 2019년 매출 400억 원을 넘겼으며 웹소설이 문학성을 논하는 것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카카오 페이지 거래액 성장 속도는 더욱 주목할 만하다. 하루 콘텐츠 거래액이 20억 원을 넘겼으며 해외 IP 유통 거래액이 전분기 대비 53%, 전년 동기 대비 164%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는 웹소설 플랫폼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비약적으로 가치가 상승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놀이문화 콘텐츠로서 웹소설을 조명하는 이유입니다. 웹소설에 관련된 연구들이 있는데요. 그걸 간략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조수연 오하영은 웹소설이 다른 문화 콘텐츠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포착하게 해준다며 웹소설 키워드 정보를 수집해 콘텐츠의 주요 모티브와 트렌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명기는 한국의 웹소설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습니다. 1.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짧은 문장의 길이. 이것은 모바일 기기 때문에 웹소설을 모바일로 쓰는 작가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 연재 형식에 적합한 기승전결 구조. 3. 기존 장르 소설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있지만 서사 구조는 확연히 다른 점. 4. 웹소설이 웹툰과 드라마로 장르 전환하기 좋은 가장 좋은 이제 원천 콘텐츠라는 점입니다. 이지원은 웹소설이 기존 문학의 생산, 유통, 수용 전반에 균열을 내는 새로운 문학적 현상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대중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수동적 독자가 아닌 능동적 작독자로 거듭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통해 웹소설이 무료한 시간에 손쉽게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놀이문학 콘텐츠이자 기존의 문학들과 다르게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대중들이 작독자로서 자연 발생적으로 유의미한 문학성을 드러낸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요받던 이들의 놀이문화, 교방가사 향유 방식, 글하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쓰기와 말하기가 합쳐진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안동시는 내방가사의 세계기록유산으로서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국제학술대회를 추진했다. 내방가사는 조선 후기 영남 지역의 양반집 부녀자들 사이에서 유행한 가사이다. 국학진흥원의 기록유산센터 김영수 센터장은 웹진 담당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조선시대 여성들은 내방가사라는 독특한 문학 장르를 만들어낼 정도로 문자 활용이 활발했다. 이제 내방가사에서 내자라는 글자 자체가 이제 바깥에 출입을 하지 않는 이런 이제 물리적으로 고립된 그런 것을 뜻하고 있는 거죠. 작자와 연대가 미상이지만 조선시대 문헌으로 두루마기 형태로 남아있으며 특히 영창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는 형태가 있다. 영창을 통해 개인이 아닌 집단적으로 향유된다. 특히 남성 작가들이 창작을 하면 여성들은 그것을 수용해서 자기화하는 지점들이 있다. 이제 뭐 북창가에서 남성이 가사를 지으면 거기에 대응해서 이제 여성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영창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아 내 얘기 들어보소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듣고 이제 다른 또 이제 받아듣는 사람이 이제 또 그것을 또 이제 즉흥적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여성들이 기록과 영창을 반복하면서 원래 이야기에 문학적인 변화를 주게 되고 새로운 형태가 나타난다. 처음 한 포맷을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어받아 영창을 하며 논리를 공박하고 재창작하는 형태이다. 그래서 내방가사의 작자가 미상인 것은 집단이 공동 창작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내방가사에는 여성의 탄식으로 시작하는 탄식가류가 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었던 조선시대 여인들은 밖으로 다니지도 못하는 와중에도 무료함을 달랠 그들만의 놀이문화를 만들어냈고 그것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 나가면서 좀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네, 그럼 좀 나가면서는 천천히 읽겠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로 집안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비대면 놀이문화로서 웹소설 시장은 폭발적인 호황을 이어나가고 있다. 2020년 웹소설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능동적 작독자로서 해석되는 배경에는 디지털 플랫폼의 네트워크적 특성이 있다. 디지털 플랫폼의 네트워크적 특성의 본질은 디지털성이 담보하는 소통 구조와 패러다임에 있다. 대면 소통과는 달리 디지털 소통의 본질은 사용자, 시간, 공간을 모듈의 단위로 보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모듈성을 이제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 이제 남자, 여자, 어린이, 노인 이런 것들의 이제 대면적 소통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차별성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이제 보고요. 플랫폼에 접속하는 누구나 동일한 크기의 정보로 이루어진 아이디를 제공받고 또 이제 댓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모듈성과 누구에게나 이제 시간과 정보, 그 다음에 그 주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어떤 정보의 양이 동일하다는 이런 지점들은 이제 그것이 재구성되고 조합하면서 이제 네트워크적인 성격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댓글 안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제 특징들이 굉장히 짧았잖아요. 문장이나 이제 서술 방식이나 또 그 서사 구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스낵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댓글로 독자가 이제 쓰면 그 내용을 바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작가와 작품에게.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모듈성에서 발생하는 역할이자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방 가사는 영창을 하며 영창은 이제
만약에 적혀 있는 거를 읽으면서 이제 노래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가사에 변형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조선시대 랩 배틀처럼 이제 북창가라는 가사가 있으면 이제 한국 여성이 그걸 읽으면서 아, 이 바보 같은 남자들아 뭐 이렇게 얘기를 대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필사를 하고 필사를 하면서 리터러시 능력이 또 높아지는 거죠. 여성들의 이제 이 당시에는 한문을 배우기 어려웠지만 한글 같은 경우는 이제 집 안에서 이제 이 영창을 하고 또 그걸 필사를 하면서 이제 한글의 리터러시를 키워가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사와 영창이 반복되면서 여성들만의 집단적인 문학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 지점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요구받는 조선시대 여인들에게도 문자 해독력과 활용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는 웹소설 사용자들이 개인 미디어와 미디어 리터러시로 무장한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제 뭐 놀이 문화를 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중요한데 웹소설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유롭게 리터러시의 활용도가 높다면 이제 이런 내방 가사를 사용했던 여인들도 상당히 높은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또 집단적으로 이제 향유할 수 있을 만큼의 리터러시 능력이 높다는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었고요. 또한 웹소설 사용자들이 디지털성을 통해 긴밀하고 유기적인 소통을 한다는 점과 조선시대 여인들이 영창을 통해 현장에서 행간에 변형을 주는 긴밀하고 유기적인 소통을 한다는 점 역시 닮아 있습니다. 그 조선시대 여인들처럼 강력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구받는 2020년 6월에도 여전히 현장감을 담는 직물적이고 긴밀하며 유기적인 소통이 전제되는 문화 콘텐츠가 강력한 놀이문화로 기능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또 이런 사회적인 현상에 맞추어서 이런 긴밀한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일수록 더 사람들에게 놀이문화로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